안녕하세요. 원래 공고가 난 거는 그 2교시가 이점 배점이 4문제고 4점 배점 8문제, 그리고 3교시가 2점 배점이 2문제고 4점 배점이 9문제인데 그 3교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2점 배점 4문제로 하고 똑같이 3점 배점 4점 배점 8문제로 했습니다. 1번부터 보면 다음은 여러 가지 다음 물질들에 대한 화학 구조식이다. 여기가 아노모탄소겠지.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이고 1번에 대한 것은 베타를 기준에 두고 위, 아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바뀌어 있는 것이니까 이쪽이 위쪽에 있는 것이 베타이고 이쪽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니까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위, 아래니까 포도당. 얘는 쉽게 알 수 있겠지. 과당이 되겠지. 프럭토즈. 프럭토즈는 여기가 아노모탄소가 되겠지. 그럼 이쪽이 1번 탄소가 되고 여기가 2번 탄소, 3번, 4번, 5번, 6번 탄소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OH가 아노모탄소에서 OH가 위에 있으면 베타체가 되겠지. 그러면 A는 알파 포도당이고 B는 베타 과당이 됩니다. 베타 프럭토즈가 됩니다. C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OH가 있다. 이쪽이 아노모탄소가 되겠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5번이 됩니다. 5번이 되고 여기가 6번이 되고 위, 아래인데 이쪽이 바뀌어 있는 거지. 4번 탄소가 바뀌어 있어. 4번 탄소에 대한 에피머가 갈락토즈가 되지. 얘는 여기가 위쪽에 있으니까 베타가 되고 4번 탄소가 바뀌어 있으니까 갈락토즈가 되겠지. 얘는 여기가 아노모탄소가, 이 베타가 안 지워져 있네. 여기가 아노모탄소가 되니까 1번, 2번, 3번, 이쪽에 OH를 두면 되지. 여기가 4번, 5번, 6번이 돼. 위, 아래니까 전형적인 베타, 포도당, 글루코즈가 되겠지. 베타 갈락토즈와 베타 포도당이 얘는 베타 1사 결합을 하면 되지. 베타 1사 혹은 표기하는 것은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고 항상 왼쪽에 두는 것을 친전자체를 둔다 그랬지. 그러면 친전자체니까 여기가 헤미아세탈이 여기 들어가면 될 것이고 1번에서 4번으로 아노모탄소의 번호, OH를 제공하는 탄소의 번호, 글리코시드 결합. 이 글리코시드는 친전자체가 갈락토즈이니까 갈락토시드 결합. 그러면 얘는 베타 1사 갈락토시드 결합이지. 베타 1사 갈락토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것이니까
가수분해 요소는 베타 1,4 갈락토시다제, 베타 1,4 갈락토시다제 지우면 생략을 하면 베타 갈락토시다제. 베타 갈락토시다제가 락지의 발현 산물이지. 그러면 베타 갈락토시다제는 또 다른 이름이 갈락토즈와 포도당에 대한 베타 1,4 갈락토시드 화합물 이름이 베타락토즈. 베타락토즈에 대한 가수분해 효소니까 얘는 베타락타제가 되겠지.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베타갈락토시다제를 적당 가수분해 효소,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잘라주면 되지. 그러면 이쪽에 OH가 있고 여기가 아노모탄소야.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5번, 6번이 되겠지. 얘는 이쪽이 바뀌어 있으니까 알파가 되는 것이고, 아래, 위, 아래니까 포도당. 마찬가지 얘도 여기에 OH를 두면 되겠지. 얘는 이쪽이 지금 6번 탄소가 있네. 그럼 이쪽이 뭐가 되어야 돼? 아노모 탄소가 되어야 되겠지. 이쪽이 1번이 되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지.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6번을 위에 뒀을 때 여기가 아래가 되는 거지. 여기는 6번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그러면 위쪽이 되면 이것과 이것이 같은 방향이 되겠지. 되겠어, 이제. 따라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포도당이지. 얘는 여기는 이 무수결합이 알파 11결합이지. 이때는 둘 다가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화살표로 양방향으로 글리코시드 결합. 물론 친전자체가 포도당이니까 이 경우에는 글리코시드를 글루코시드라 해도 되지, 그지? 여기 이 화합물을 트레할로우즈. 트레할로즈에 대한 가수분해 요소는 트레할라제라 하면 되겠지. 위에 제시된 화합물 AST 중 베네딕트 반응의 결과 청록색을 띠는 물질, 청록색만 적으려고 하다가 픽도 헷갈릴까봐 힌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 그러면 제시된 화합물 중에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알데히드를 만들 수 없는 것. 얘는 여기가 헤미아세탈이니까 헤미아세탈은 알데히드와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랬지. 여기는 헤미케탈이지. 헤미케탈은 케톤과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케톤이 하이드록시 케톤이니까 하이드록시 카보닐은 위치가 바뀔 수 있다 했다. 그래서 얘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 포도당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포도당은 알데히드인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알데히드 상태에서는 반응을 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프럭토즈가 이 상태에서는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알데히드가 쿠리와 반응을 해서 쿠리를 환원시키게 되면 자신은 카복시가 되죠. 쿠리에 대한 반응은 환원이라 하면 되고 알데히드에 대한 반응은 산화라 하면 되지. 그러므로 알데히드는 환원제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 알데히드에 대한 산화제가 쿠리가 되겠지. 쿠리는 산화된 색깔은 푸른색이 되게 되고 환원된 색깔은 노란색이 되게 되지. 황적색이라 해도 되고 혹은 황갈색이라 해도 되고 얘는 여기는 아세탈이 된 거지. 아세탈은 알데히드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가 헤미아세탈인 거지. 이 헤미아세탈이 알데히드와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여기가 반응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2당도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트레할로우즈의 경우에는 여기도 아세탈로 바뀌어버렸고 여기도 아세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서도 알데히드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B만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D 물질은 베네딕트 반응에서 쿠리를 CU2+를 CU+로 환원시키는 니언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니언은 환원제라 하면 되겠지. 색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 물질 A는 물질 B의 이와 같이 작용기 자체가 다른 것을 구조 이성질체라는 것이지. 물질 A의 선형 구조에서 그러면 얘는 선형 구조니까 포도당 헥소즈 6탄당이지. 포도당은 알도우즈이지. 알도우즈의 경우에 입체 중심 탄소 수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체 탄소 수에서 2를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입체 중심 탄소 수가 4개가 나오게 돼. 프럭토즈의 경우에는 과당도 6탄당이다. 이 6탄당은 케토우즈이지. 케토우즈의 경우에 입체 중심 탄소 수는 계산할 때 3개를 빼주면 되지. 그러면 3개가 나오게 돼. 예를 들게 되면 리보우즈. 리보우즈는 펜토우즈이다. 얘는 알도우즈이다. 그러면 알도우즈의 입체 중심, 카이랄 중심 탄소의 수가 2를 빼면 되니까 5에서 2를 빼주면 되지. 그러면 3개가 나옵니다. 리블로우즈는
어미를 얘는 오즈를 사용을 하고 같은 어건에 어미가 오즈이고 얘가 울로즈가 되는 거지. 얘는 오탄당이고 케토즈이다. 그러면 카이랄 중심탄소의 수가 얘는 3개를 빼면 되지. 규칙이 보이지? 알도오즈는 2개를 빼면 되고 케토오즈는 2번 탄소도 카보닐이니까 1번, 2번 마지막 번호로 빼주면 돼. 3개를 빼는 거지. 전체 입체 이성질체의 수는 하나의 탄소당 경우의 수가 2개잖아. 그러면 2의 n승이지. n은 입체 중심 탄소의 수. 따라서 이 포도당 6탄당인 알도우즈에 대한 전체 입체 이성질체의 수는 2의 4승이다. 16개인데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물질 A의 입체 이성질체의 최대수라 했으니까 뭐는 빼야만 되는 거야? 포도당은 빼야만 되겠지. 그래서 적어준 거야. 물질 A의 수를 빼줘야지만 A의 이성질체, 포도당의 이성질체가 포도당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를 빼라고. 하나를 빼면 16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15가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포도당이 형성할 수 있는 전체 입체 이성질체의 수라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6개가 되는 것이고. 되겠지? 포도당의 이성질체 수니까 포도당은 빼줘야지만 이성질체가 될 거 아니야. 포도당과 포도당은 이성질체가 아니잖아. 같은 물질인 것이지. 포도당과 과당 사이의 관계는 얘는 아예 작용기 자체가 다른 것이니까 구조 이성질체. 포도당과 갈락토우즈의 관계는 입체 이성질체. 이때 입체 이성질체 중에 포도당과 갈락토우즈는 카이랄 중심에서의 배열이 하나의 탄소에서만 배열이 다른 경우 이것을 에피머라 하자. 에피머는 이것과 이 개념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 간의 특이적인 이 이성질체, 당에서 형성되는 당이 헤미아세탈 형태가 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이 이성질체를 아노모라 한다. 아노모.
전부 이성질체 간의 반응은 친핵성 반응이나 구조 이성질체나 에피모나 혹은 부분 입체 이성질체나 이들은 전부 반응이 즉 물질들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는 어떨 때 의미가 있다. 효소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 반응들은 효소가 개입되어야만 된다. 그러나 아노모 간의 전환은 효소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노모를 전환시키는 아노모라제란 말은 들어본 적 없잖아, 그지? 얘는 효소가 없더라도 무방하다. 이중결합에서 수소의 위치에 따른 이성질체는 뭐라 하지?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라는 것이지, 그지? 시스형, 트랜스형. 다음 2번 문제. 폴리펩티드 X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아미노산의 개수는 15개이었고 아미노산 서열은 다음과 같다. 아미노산 서열은 항상 M말단에서 C말단으로 핵산의 염기 서열은 5' 말단에서 3' 말단으로. 이 표현하는 방법은 둘 다가 합성 시 진행 방향이지. 단백질은 M말단에서부터 C말단으로 합성이 진행이 되게 되고 핵산은 5' 말단에서 3' 말단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럼 이쪽이 N쪽이고 이쪽이 C쪽이 되겠지. 폴리펩티드 X에 CNBR을 처리한 후 CNBR을 처리하게 되면 얘는 메티오닌 C라 했지. 메티오닌 C니까 여기가 인식이 되고 메티오닌을 중심으로 펩타이드는 두 개가 있지. 여기에 펩티드 결합이 있고 여기에 펩티드 결합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얘를 절단한다는 것이지, 그지? 그러면 총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기운동하였을 때 관찰되는 밴드의 수는 2개라 하면 되지. 히모트립신을 처리하게 되면 키모트립신은 얘는 방향족 C라 그랬지. 방향족이니까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 여기가 트립토판. 여기에 또 트립토판이 또 하나가 더 있네. 여기에 티로신. 여기에 페닐알라닌. 근데 잘라줄 때 여기를 잘라주는 거지. 얘는 여기를 잘라주는 것이고 얘는 여기를 잘라주지. 여기는 자를 데가 없지. 그러면 인식되는 곳은 4곳이지만 절단되는 자리가 3곳에서 절단이 되니까 총 몇 조각이 되게 돼? 4조각이 되게 되겠지, 그지? 트립신은 염기성 C, 염기성이니까 이때는 뭐는 집어넣으면 안 돼? 히스티딘은 집어넣으면 안 돼. 얘는 리신과 아르기닌.
펩신은 방향족 N,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 그랬지. 류신 N. 이 부분은 바뀌어 있으니까 교재가 하나 추가하자. 펩신은 방향족 N, 얘는 방향족 C. 얘와 얘의 차이점은 류신을 집어넣자. 맨 말단에 아미노산을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사용하는 실험 방법이 생거법을 이용을 한다 그랬지. 이때 생거법을 사용했었을 때 생성되는 생성물의 이름이 디니트로페닐 화합물이다, 그지? 그러면 생거법의 원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디니트로페닐기를 첨가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디니트로페닐기를 첨가해서 잘라주는 것이니까 절단된 아미노산이 항상 디니트로페닐 화합물이다. 그러면 디니트로페닐만 빼고 붙어있는 화합물의 이름을 보면 물질이 무엇인지를 보면 얘가 N말단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디니트로페닐 화합물. 요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구체적인 개념들도 계속 정리하고 기억하자. 알겠지? 이름 한 번씩 확인하는 것, 뭐, 오랜 시간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기억되면 좋고 기억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 뭐 작년 기출문제처럼 T인지 R인지 본 적도 없고 한 번 봤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내 말 이해가 되겠다. 그렇다 해서 이제 우리가 전공책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편하게, 알겠지? 지나가면 한 번씩 봐주는 거지. 개념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니까. 얘는 포화지방산. 얘 이름이 뭐가 되지? 포화지방산이고 18탄소 화합물이니까 스테아르산. 그러면 얘가 스테아르산이니까 아실화되었을 때 이름은 뭐라고 해주면 돼? 카복시가 탈수결합을 형성하게, 탈수축합을 하게 되면, 무수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 작용기에다가 얘는 연결어를 적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두 물질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카복시 화합물이 무수결합을 형성했었을 때 쓰는 전형적인 연결은 1을 쓰게 됩니다. 혹은 관용적으로 오일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오일을 쓰는 거야. 그러면 스테아로일. 보통 아실화될 때는 누가 참여를 해주게 돼? 조효소 A가 참여하는 것이지. 그러면 스테아르산이 베타산화를 일으키기 전에 세포질에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이름은 스테아로일 코에이가 되는 것이고, 이 스테아로일기만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지, 그지? 16탄소 화합물의 이름은 뭐가 되게 돼? 팔미틱 애시드, 팔미테이트. 팔미테이트니까 얘가 활성화되어서 아실화되면 뭐라 하면 돼? 팔미토일. 그러면 세포질에서 팔미트사는 팔미틱 애시드는
팔미토일 코에이가 되고 팔미토일 코에이에서 팔미토일기가 전이가 되게 되지, 미토콘드리아로. 이때 전달체 이름 혹시 카르니틴? 얘는 카르니틴이 관여하는 아실기를 전달해주는 효소란 뜻이야. 카르니틴, 아실기, 전달효소. 전달효소 대신에 전이효소로 해도 되고, 얘는 어디에 존재하는 물질이야? 그치, 미토콘드리아 막에 내막에 하나가 있고 외막에 하나가 있잖아. 되겠지? 외막에 있는 것이 원, 내막에 있는 것이 투. 카르니틴만 기억하면 되지, 카르니틴. 이식탄소 화합물의 포화지방산 이름이 아라키드산. 얘는 아라키딕 애시드니까, 아라키데이트니까 활성화되어서 아실화되게 되면 아라키도일 코에이가 되는 거지. 얘는 18탄소 화합물인데 9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지. 원래 산이지. 9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 이중결합은 이성질체가 뭘까?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성질체가 시스야? 트랜스야? 확실해? 뭐라고? 아니, 내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델타가 있으면 이 델타가 시스야, 트랜스야? 시스? 책임져야 돼. 그럼 얘가 시스야. 시스니까 얘는 올레익 애시드가 되겠지. 올레익 코에이가 베타산화 과정에서 얘가 현재 시스폼이야. 시스폼인데 반응이 진행이 될 때 먼저 아실 코에이가 한번 산화가 되게 되면 단일 결합이 이중결합이 되게 되지. 이중결합 N 음이 5일 코에이로 바뀌는 거잖아. 이때 아실 코에이가 N5일 코에이로 전환될 때 산화제 이름이 아실 코에이가 N5일 코에이가 될 때 지금 오늘 이상한 수업하고 있는 중인 거야. 먼저 반응하는 것은 FAD잖아, FAD. 미토콘드리아 효소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아실코에이 디하이드로게나제. 아실코에이 디하이드로게나제는 전자를 어디로 전달을 해줘? 물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이지. 단백질 복합체를 통해서 전자를 어디로 줘? 유비퀴논. 얘는 전자를 유비퀴논으로 주잖아. 유비퀴논은 전자를 누구에게 줘? 사이토크롬 B-C1 컴플렉스.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주는 것이지. 사이토크롬 B-C1 컴플렉스는 전자를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C는 사이토크롬 C 산화요소. 사이토크롬 C 산화요소가 전자를 산소로. 산소가 물이 되게 되는 것이지, 그지? 포옥시점 효소는 얘는 아실 코에이 옥시다즈. 옥시다제는 산화효소라고 번역하면 되지. 얘는 전자를 누구에게 줘? 얘는 전자를 누구에게 준다? 산소에게 직접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성물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분자당 전자가 몇 개씩 관여를 하게 돼? 2개씩. FAD나 FMN이나 NAD는 전부 산화 반응 반응의 전자가 2개씩 참여하는 거잖아. 전자가 2개씩 참여하니까 2개의 전자가 O2에게 전달이 되게 돼. 얘가 플록사이드.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효소라 해서 얘를 옥시다제, 산화효소. 에노일-코에이가 수화가 되는 거지. 수화가 되는 것은 산화수는 같은 것이지. 얘는 산화 반응도 아니고 반응 반응도 아닌 것이지, 그지? 그러면 이중결합이 수화가 되었으니까 뭐가 돼? 알코올. 그래서 이 물질 이름은 알코올 아실 코에이. 하이드록시 아실 코에이. 하이드록시 아실 코에이가 산화가 되니까 이때는 알코올이 산화가 되는 거야.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카보닐이 되지, 그지? 하이드록시 아실 코에이가 이제 카보닐이 되었으니까 어떤 형태가 되게 돼? 케톤이 되는 것이지. 케톤. 끝번탄소가 산화가 되게 되면, 끝번탄소의 알코올이 산화가 되게 되면 얘는 카보닐이 알데히드가 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하이드록실이 산화가 되게 되면 이 카보닐은 그치, 케톤이 되는 것이지. 케톤에 음이 온 떼고 연결어 이때는 오를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러면 케토란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지. 그래서 케토폼이다. 케토 아실 코에이가 된다. 이때 산화제 이름이 이때는 NAD. 여기는 둘 다 효소 이름은 둘 다 디하이드로게나제. 탈수소 효소, 하이드록시 아실 탈수소 효소, 하이드록시 아실 코에이 탈수소 효소. 똑같은 개념을 쓰면 됩니다. 케토 아실 코에이가 조효소 A와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면 탄소가 2개가 떨어져 나간 아실 코에이가 만들어지고, 하나는 탄소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이탄소 화합물의 아실 코에이니까 이탄소 화합물의 카복실 이름이 뭐야? 아세틱 애시드, 아세테이트. 아세테이트가 코에이와 결합된 것이니까 뭐라 하면 돼? 아세틸 코에이를 하면 되겠지, 그지? 여기에서 아세틸 코에이가
생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베타 산화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FADH2와 NADH와 아세틸코에이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된다. 대신 제일 마지막에 사탄소화합물의 케토아실코에이는 2개의 아세틸코에이가 되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 올레일 코에이가 베타 산화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몇 번 탄소가 순서가 되게 되면 9번 탄소가 차례가 되게 되면 얘는 여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뭐가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FADH2가 하나가 더 적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얘가 어떤 형태라고? 시스잖아. 얘가 뭐야? 트랜스지. 근데 쟤는 뭐라고? 시스잖아. 그래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거야. 뭐를 뭐로 바꿔줘야 돼? 시스를 트랜스로 바꿔주는 거야. 시스를 트랜스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산화가 되게 되는 거야. 되겠어, 이제?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하지 말자. 얘만 한번 봐두자. 혹시 모르니까. 알겠지? 얘는 이름이 뭐야? 18탄소화물인데 이중결합이 2개가 있네. 뭐 설마 이중결합이 9번, 10번 있고 뭐 7번, 9번 있고 이런 것들은 안 물어보겠지, 그지? 모든 이중결합에 대한 불포화 지방산 이름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물학적 이론은 다 뭐라 그랬지? 모델화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모델로 작용하는 것들은 그러면 굳이 번호 안 외워도 되지 않겠어? 근데 뭐 번호를 내가 나서가지고 야 문제 물어보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한번 지나가면서 보면 되는 거지. 9번, 12번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더라. 이중결합 2개 가지고 있는 것이 리놀레산. 얘는 이중결합을 3개를 가지고 있네. 리놀렌산. 얘는 20탄소화물인데 이중결합을 총 4개를 가지고 있어. 그지? 얘는 아라키돈산이지, 그지? 아라키돈산의 경우에 얘가 지금 번호가 9번, 12번, 15번이잖아. 얘는 번호가 8번, 11번, 14번이잖아. 탄소를 하나를 붙여가지고 9번, 12번, 15번에다가 탄소를 붙여버리게 되면 얘는 몇 번이 되어야 돼? 10번, 13번, 16번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중결합 하나를 더 추가한다 해서 얘가 되는 것이 아니야. 이해가 됐어? 근데 여기에서 오게 되면 생합성 과정에서 얘는 얘가 되겠지, 그지? 얘는 9번에 있는 것이고 얘는 12번에 있으니까 9번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12번에도 이중결합을 형성을 시키면 올레산이 리놀레산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15번의 이중결합을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면 15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스테아르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스테아르산은 어디에서 합성이 되지? 세포질이라면 틀려. 지방산의 합성 장소라 했었을 때 이때 지방산은 그래서 이름 외워야 된다니까. 얘는 8m 산이라니까. 8m 산. 얘는 스테아르산. 그래서 8m 산이 합성이 되는 것이 동물은 어디에서? 세포질에서. 식물은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그래서 모든 포화지방산들이 다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8m 산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8m 산이 스테아르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길이 신장에 관여하는 효소에 대한 반응은 똑같이 진행이 되게 돼요. 대신 8m 산에다가 탄소를 2개를 더 붙여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얘는 미토콘드리아와 활면소포체.
주된 것은 활면소 포체예요. 그러면 세포질에서 생성된 8m 산이 활면소 포체로 와서 스테아르산이 되게 되면 스테아르산이 뭐로 바뀌는 거야? 올레산. 올레산이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리놀레산. 리놀레산이 한 번 더 산화가 되게 되면 얘가 리놀렌산으로 바뀌는 거야. 얘가 얘로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이 전부 우리 몸에서는 합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을 만드는 효소는 없는데 뭐는 있더라. 아라키돈산은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필수 지방산 목록에서 뭐는 빠지는 거야. 아라키돈산은 빠지는 것이지. 우리 몸에 사람에서의 필수 지방산은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이 6가지 지방산 중 융점이 가장 높은 것. 상승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이중결합수, 불포화도, 불포화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융점은 낮아지게 된다. 또 하나는 지방산의 길이. 길이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융점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융점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하라 했으니까 길이는 길고 불포화도는 낮아야 되겠지, 그지? 포화지방산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이 융점이 가장 높다. 그러면 융점이 가장 낮은 것은 뭘까? 지금 한창 태풍 오고 있는 중이야. 나무 쓰러지겠더라고. 융점이 가장 낮은 것은 여기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얘는 길이가 짧고 얘는 이중결합수가 많네. 어느 것이 더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랬지? 그치, 이중결합수. 그래서 얘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융점이 낮은 것이 아니고 이중결합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얘가 융점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융점이 가장 낮은 것은 E라 하면 안 되고 F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영향을 주면 뭐가 더 영향력이 크다고? 얘가 영향력이 더 크다. 알겠지? 따라서 기억은 B라 하면 되고 COX니까 사이클로옥시게나제. 사이클로옥시게나제의 기능이 뭐다? 그렇지. 아라키돈산을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COX이다. 그러면 아라키돈산을 류코트리엔으로 전환시킬 때 필요한 효소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리포옥시게나제. 따라서 COX의 기질로 이용되어 프로스타글란딘의 전구체로 사용되는 것이라 했으니까
아라키돈산 F를 적어주면 되겠지. 사이클록시게나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항염증제가 아스피린.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대표적인 생리활성이 면역에서의 기능은 면역을 촉진시킨다. 면역의 가장 기본적인 3대 반응이 통증, 발열, 염증. 그러면 아스피린을 처리하게 되면 통증 완화, 해열, 항염증에 대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대신 부작용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소화계에서 하는 기능이 위산, HCl의 분비를 억제한다.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되지 못하니까 위산의 과다 분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더 심해질 수 있다. (4) 번에 글루탐산의 pKa 값은 pKa1은 알파카르복실기의 pKa 값, pKa-R은 R그룹의 pKa 값, pKa2는 알파 아미노기의 pKa 값, 글루탐산의 구조식과 글루탐산 용액을 NaOH로 적정을 했다. 얘는 알칼리로 적정했으니까 pH가 이쪽이 0, 위쪽이 높다.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가 가가 되고, 여기가 다가 되고, 여기가 라가 되겠지, 그지? pH 0 혹은 pH 1에서 글루탐산에 대한 주된 형태는 pH는 누구에 대한 성질이라고? pH는 누구에 대한 성질? 현재 용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pH잖아. 용액이니까 용액의 주체는 뭐가 되는 거야? 용매가 되겠지, 그지? 용매. pKa나 혹은 PI는 얘는 누구의 성질? 용질의 성질. 생물 반응의 원리는 뭐라 그랬지? 과하면 줄여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화학 반응의 원리는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고, 힘이 강하면 빼앗고 힘이 약하면 빼앗기고 되겠어. 그러면 pH든 pKa든 PI든 전부 무엇에 대한 거야? 수소이온에 대한 것이지, 그지? 얘는 수소이온 때문에 정기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이잖아. 수소이온에 대해서 pH가 높다, 수소이온 농도는 낮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pH가 낮아진다는 말은 용매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용매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용질은 받는다가 되겠지. 용질이 받는다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염기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염기로 작용을 해버렸으니까 반응의 산물은 뭐가 되는 거야? 산의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pH가 1인 상태에서는 전부 산의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여기도 알파 카르복실기도 산의 형태가 되게 되고 알파 아미노기도 산의 형태가 되게 되고 여기엔 이 작용기를 기준에 두고 얘기를 하든 이 작용기를 기준에 두고 얘기를 하든 여기가 첫 번째 탄소가 되니까 알파 탄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 탄소가 되니까 베타 탄소가 되고 얘는 세 번째 탄소가 되니까 감마 탄소가 되는 거예요. 감마 탄소가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 따라서 얘는 알파 카르복실기, 얘는 알파 아미노기, 얘는 뭐라고 읽어주면 돼? 감마 카르복실기. 이 감마 카르복실기도 마찬가지 산의 형태. 이 형태에서 알자 전하는 여기만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1이라 하면 되겠지, 그지? 이 작용기에 대한 pKa 값이 얼마라고? 2.19. 이 작용기에 대한 pKa 값이 4.25. 이 작용기에 대한 pKa 값이 9.67.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산도는 증가한다. 되겠지?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산도는 증가한다. 그 말은 강산이다.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이다. 산도가 증가한다. 산에 대한 성질이 강해지게 된다. 세 가지의 산 중에서 가장 강한 산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카르복실기다. 알파 카르복실기가 가장 강산이니까 반응을 하면 얘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여기가 산으로 작용을 하니까 산염기 반응에 대한 것은 이 형태가 되게 된다. 이때 여기가 염기가 되게 되면 이 산과 이 염기에 대한 농도 평형인 지점이 뭐가 된다? 이론적인 pKa 값이다. 따라서 pH 2.19가 되게 되면 이것과 이것에 대한 농도가 같은 상태가 되니까 여기는 현재 알자 전하가 0인 상태가 되게 되지. 따라서 이 두 물질에 대한 농도가 같은 상태가 되니까 평균 알자 전하는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되겠어? 그 다음부터는 pKa 값을 따라가면 되지. 그럼 다음 pKa 값에서 평균 알자 전하는 여기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다음 pKa 값이 pH 9.67이니까 평균 알자 전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반대로 해도 돼. pH 14에서부터 내려와도 되고 pH 14에서 내려올 때는 그러면 pH가 감소가 되는 쪽이니까 pH가 감소가 되게 되면 용매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용질이 수소이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수소이온 하나 받을 때마다 전하량은 얼마가 증가되면 돼? 플러스 1이 증가가 되면 되지. 얘는 지금 pH를 높여주는 것이니까 pH를 높여주게 되면 용매가 수소이온이 적으니까 용질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야. 그럼 수소이온을 하나씩 잃어버릴 때마다 전하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1씩 바뀌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펜타펩티드가 나오든 헥사펩티드가 나오든 할 수 있겠지, 그치? 하나에서만 시작하면 돼. PI는 이론적인 PI 값은 중앙값이잖아. 그러면 PI는 PI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으로 구하는 것이니까 2분의 2.19 플러스 4.25 얘는 3.22가 되나? 되겠지? 따라서 가에서 라 중 글루탐산의 평균 전하량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지점이라 했으니까 라라 하면 되겠지. 전기적으로 중성인 지점이라 했으니까 얘는 나라 하면 되겠지. 만약에 나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게 되면 나의 y축 값은 얼마라 하면 돼? 3.22라 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객관식에서 어쨌든 나왔으니까 pH 5.25에서 (5.25는) 좀 너무하나? 뭐 어쨌든 한번 해보자. pH 5.25에서 평균 알자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계산해봐봐. 제한 시간 1분. 값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여기를 가라 하자. 여기를 나라 하자. 여기를 다라 하자. 여기를 라라 하자. 얘가 가지고 있는 pKa 값이 4.25니까 여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이 pKa 값이 9.67이지.
그러면 pH 5.25니까 여기에서 산염기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겠지, 그지? pH 5.25에 대해서 여기가 pKa 값이 2.19잖아. 그러면 pH가 핸더슨 하셀발리식에 따르면 pKa 플러스 로그의 산의 농도분의 염기의 농도가 되게 되지, 그지? pH가 현재 5.25야. pKa 값이 2.19가 되게 돼. 그러면 이들에 대한 값의 차는 3.06이 되는 것이니까 10의 3성이면 무시해도 되겠지, 그지? 10의 3성이면 무시하면 얘는 거의 없다라고 두면 되겠지, 그지? 되겠어? 나를 보자. 나의 경우에는 얘가 5.25이고 얘가 4.25가 되게 돼. 그러면 이들에 대한 값이 차가 1이 차이가 나게 되지. 1이 차이가 나니까 여기가 1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 그지? 이때 산의 형태가 뭐가 되지? 산의 형태가 산염기 반응이니까 나가 산이 되게 되겠지. 다가 염기가 되게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 나 대 다가 얼마가 돼? 1대 10이 되겠지, 그치? 되겠어? 다음. 여기 이 반응에 대해서는 여기가 9.67이야. 그러면 여기가 5.25이고 여기가 9.67이 되게 되면 이들의 값의 차가 4.42가 되네. 4.42니까 10의 4성이야. 무시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도 무시하면 되고 얘도 무시하면 되고 이들에 대한 농도비가 1대 10으로 존재하게 된다. 얘는 넷 차지가 얼마가 돼? 얘는 넷 차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평균 알자 전하량은 1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지. 그러므로 평균 알자 전하는 마이너스 11분의 10이 되겠네. 할 수 있겠어? 5번부터는 좀 쉬었다 하자.